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울 뻔했던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을 하면서 다우하고 나스닥은 큰 투매가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3%대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 역시 3%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또 한 번 시행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1%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선포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 시총이 49조가 증발을 하였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900선이 깨지면서 1800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제는 공매도도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증시가 저런 뉴스의 힘을 받아 내일부터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결국 우리 증시는 또 한번 큰 하락을 하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5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그리고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예, 다우 3%대 급락이 나왔는데 지난 10월달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월달에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하락을 했죠. 오늘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는 이 야간 선물이 중요한데 오늘 장 초반에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플러스로 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도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아니면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하락이 없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65%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1.51% 하락을 했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밤사이 1%가 오르면서 1215 어제보다 10원이 오르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54.93%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또 4%가 올라가지고 어제는 1만 1000달러였는데 지금은 1만 4000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 요 금과 그 다음에 엔화였는데 지금은 증시가 불안세를 타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나도 비트코인이나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5%까지 빠졌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4.36%까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렸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이 뭐가 있죠? 마이크론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몇 프로가 내렸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4.8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하고 약간 이슈가 얽혀가지고 급락을 했었다가 반도체 감산 이슈에 이렇게 쑥 올랐다가 다시 내리죠. 자, 감산 이슈 같은 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감산할 때는 그 당시에 잠깐만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한다. 그리고 안 좋다.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퀄컴도 어제 마이너스 3.3%까지 내렸고 자, 얘네 둘이 내렸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따라간다. 예, 하이닉스 다시 6만원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1% 하락을 했고 외국인 정말 크게 오늘 던졌죠.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던졌고 기관은 방어해주는데 누가 방어해줬다? 금투하고 연기금. 오늘 우리 매수 주체가 금투하고 연기금이 대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코스피는 던졌고 코스닥은
샀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선물을 7천억 원 이상 매수. 오는 25.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게 다 끝나서 안 나오는구나. 어제 1%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1.61%까지 제가 하락한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계속 선물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옵션 만기가 이번 주 8월 8일에 있어요. 8월 8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 반등 그리고 급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까지 빠졌었는데 장 중반에 1%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된 건데 직장인분들은 오늘 불꽃쇼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식어버린 이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마이너스 3% 정도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2.96% 거의 3%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장 초반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중반에 5%대 급등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은 플러스로 그래도 끝났어요. 0.69%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8%, 88 올림픽이 생각나는 0.8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신라젠이 오늘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오늘쯤은 신라젠이 하한가를 풀릴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하한가가 중간에 풀렸었어요. 무슨 뉴스로 얘가 하한가가 풀렸을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신라젠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다. 지분 매입. 신라젠 영혼기병 신라젠카 문화상품권? 문은상 대표. 문화상품권으로 봤네. 자, 문은상 대표가 지분 매입을 해서 이게 하한가가 잠깐 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바이오주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파미셀, 네이처셀 이런 애들도 장중에 양전환 하면서 막 올라가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10%대 급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중에 반등 나와도 오늘 따라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은 역시 본죽.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 어제 3.47% 하락을 했습니다. 얘네가 지난번에 요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요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네가 이제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간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얼마나 빠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지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올라갈 때도 못 빠지고 얘네가 내려갈 때는 더 빠지고 참 대단한 나라죠. 빨리 금융당국에서는 24시간 감시체제 저걸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던가 그게 안 되면은 거래 시간을 다시 3시로 돌리고 그리고 또 상한가를 15%로 낮춰야지 안 그러면은 하루 만에 시총이 50조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매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닥은 반등이 세게 나온 반면에 코스피는 재미가 없었죠. 지금 옵션 만기주예요.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외국인은 또 거대한 매도가 나왔고 금투 그리고 우리 연기금이 오늘 세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과 그리고 금투를 합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오늘 개인은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6천억 원 매도. 근데 선물은 또 샀다. 선물하면 역시 발렌타인 20주년 기념 특별 와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봤자 그냥 지택만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해봤자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렇게 사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다 내렸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른 종목 확인해보죠. 자, 상승 종목 160, 하락 693, 코스닥 상승 종목 172, 하락 종목 1000종목. 여러분의 종목은 여기 1000종목에 있지 보통 여기 있을 확률은 되게 드물죠. 그리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 있죠. 어제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한국 증시에 반등은 없다. 여기서 어제 영상 마지막에 내일 북한이 혹시라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진짜 또 미사일을 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사일 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내일 미사일 쏠 것 같다. 이렇게 2번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정은이가 미사일을 2번이나 똑같이 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 볼게.
김정은이 혹시 제 유튜브 구독자는 아니겠죠? 예, 물론 농담입니다. 자, 오늘 미사일도 쏘고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도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은 위안화 절하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증시가 지금 정말 난리가 아닌데 지금 정말 화가 나는데 북한이 미사일 쏴도 무슨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게 진짜 웃긴 거잖아요. 어제 일본 저 무역 규제에 대해 가지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무슨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자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저 얘기 듣자마자 현실성도 너무 없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생각부터서 머릿속에 들었고 정말 막 화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니까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답변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빵 쏴주는데 요즘 개그 콘서트가 왜 시청률이 낮은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치 자체가 지금 코미디 쇼가 돼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개콘보다 더 웃긴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어제 그냥 이 추상적인 이야기여도 뭐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자금을 더 풀어가지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시국에 지금 북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또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금융위에서는 단계별 시장 대응책 준비 중 공매도 규제 포함한다는데 옛날에도 여러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사모펀드하고 그 다음에 금투 애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코스피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10월 달에도 뒷북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락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29일 날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해서 시장 위기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금투애들 모아가지고 5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가 하루에 4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천억 갔다가는 택도 없었죠. 택도 없었고 저 때는 우리 하락의 끝자락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야, 여기까지 나갈 동안 여기서 준비해봤자 뭐합니까?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이게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그때 여기서 하락을 멈췄어요. 미국이 저기서 하락을 멈춰가지고 저기서 끝난 거지. 우리가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투입해가지고 된 게 아니죠. 얘네가 오르니까 우리가 따라간 거지. 우리가 저쪽에서 5천억 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나마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연중 최저치 가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갔죠. 이렇게 쑥 올라가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시장에 자금을 또 안정화 자금 투입한다 뭐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계좌는 박살이 나신 분들이 많고 그게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종목은 안 살 거예요. 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요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주식만 사겠죠. 그럼 얘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보셔도 알죠? 얘네는 밑에서만 삽니다. 밑에서 위로는 안 사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는 걸 막아줄 뿐이지 위로는 안 사요. 왜냐면 위로 사면은 얘네가 더 팔거든요. 얘네가 아싸 좋구나 하고 더 파는데 어느 정도 받아주면은 그냥 적당히 던지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위로 살려고 하면은 얘네가 계속 손실을 보잖아요. 왜? 얘네는 밑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위로 사면은 계속 손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받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시선 깨지면 또 이쪽에다 또 받치고 계속 밑에서만 사는 거예요. 밑에서만 사니까 얘네들이 장 끝나면은 매수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안 사서 주가는 계속 내린다. 그리고 얘네는 그럼 어떻게 탈출하냐? 공매도도 있고 딴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날파리하고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비가 와서 그런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 첫 번째가 연예인 걱정, 그리고 두 번째가 기관 외인 걱정입니다. 저는 좀 걱정 좀 해주세요. 저는 외롭고 아직 솔로라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건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한시적인 금지가 옛날에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루어졌었습니다. 리먼 사태 때 환율이 1200원대가 올라가고 그날 정말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한국 외화 보유고 문제 없다. 우리 한국은 전혀 경제 위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런 뉴스가 맨날 나왔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타격이 클 수 있다. 외환 보유고 역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 얘기가 제일로 무섭습니다. IMF하고 리먼 사태 터질 때 항상 강조된 게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난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솔직히 더 불안합니다. 어제 시총이 49조가 증발을 했는데 오늘은 몇 조가 증발을 했을까?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800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이렇게 들어갈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더 길어지겠고,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중국 저거 트럼프 재선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는 타협점이 안 보여요. 타협점이 안 보고 전면전으로 나가고 히토리 보복카드도 꺼내고 뭐하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시진핑이 빨리 한국에 방한이라도 좀 해줘야지 잠깐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죠? 시진핑이 서울에 있는 호텔 예약했다. 그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증시가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이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하면서 중국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2달밖에 안 됐어. 3달 됐구나. 그런 것처럼 시진핑이 호텔 예약만 했다 해도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 그 다음에 항공, 여행,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중국 기업 모든 주식이 빵 뛰면서 주가가 그냥 1, 2%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안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정도 텀을 두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우리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최소한 반등에 여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 좀 방문해 주십시오 해도 안 올 거예요. 안 오겠죠. 지금 우리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호재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저거밖에 못 얘기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갑자기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2017년도부터서 2019년도까지 지금 이루어졌는데 2년 동안 치러진 전투는 해결하는데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8년도에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만 2년이 돼가는데 트럼프가 내려와야 되나? 내년 재선까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참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보다 심각한 게 코스닥입니다. 이제 코스피 400대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어요. 오늘 또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는데 저 진짜 아침에 진짜 무섭더군요. 어제는 제 생방송을 보신 분 알겠지만 저 어제 시청자분들과 스타크래프트를 새벽 3시까지 하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또 몸이 이게 전업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더군요. 정말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20%가 걸려있던 종목들이 코스닥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런다?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20% 이상 빠지고 시작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급락한 로스웨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하한가로 그냥 빠지는 게 일이 아니야. 근데 이도 아니지만 어제 이거 봐봐. 어제 10% 빠지고 오늘 하한가 찍어버리면은 막 하루 이틀 만에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 찍고 이런 게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동전주가 됐잖아요. 1,000원짜리가 지금 동전주 되고 이러고 되는데 이게 지금 어제 주식 사신 분이 하루 만에 지금 50%를 찍는 거예요. 어제 시초가에는 별로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막 한 플러스 5%에 샀었어 봐봐. 근데 종가는 막 한 마이너스 20%. 그리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마이너스 20% 혹은 하한가 가봐.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 산 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 거야. 마이너스 50%를 찍은 거야.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절대 저런 일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참고로 뭐다?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막 20%대 이렇게 급락이 안 나옵니다. 한국은 개인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된다고 해봤자 대차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요 공매도를 갖다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 상한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리다가 팍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팍 밀어버리고 끝나죠. 외국인 이거 샀다. 이거 어차피 핫다 이런 거 해봤자 여러분 끝납니다. 끝나. 오늘 신라젠 보면 알죠? 신라젠 지금 점 하한가 3방. 하한가 3방 가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신라젠이 10,000원이 돼버렸어요. 알죠? 15만원짜리였던 거. 15만원까지 갔던 게 15,000원.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저는 이 신라젠 주주분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여기 예전에 2018년도에 신라젠이 여기 4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딱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소리를 했었죠. 혹시라도 임상 하나만 내년에 바라보고 신라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긴 솔직히 무리다. 왜냐, 이쪽에서 한번 올라가려면 상한가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팩400이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가냐. 근데 지금 2018년도 이게 역사적 최고가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진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 물려서 나중에 임상이 실패하면은 뒤도 돌아볼 수가 없다. 진짜 임상 실패하면은 이거 점 하한가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신라젠 게시판에 내욕이 되게 많았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렇게 됐죠. 이게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하락폭이 너무 커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상한가가 3방 이상 나와야 되는데 3방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공했어도 재료 소멸로 빼버려요. 그리고 신라젠에 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요. 신라젠에 관하고 우리나라 임상에 대한 거 여기에서 3일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봤던 광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리먼 사태라던가 9.11 테러 때보다 더한 겁니다. 왜 더하냐? 그때보다 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상한가가 30%입니다. 그 당시에는 15% 정도 빠졌어가지고 그 당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를 찍고 하한가를 가고, 근데 이틀 만에 주식이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3일째는 90% 빠진 종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안 찍은 종목이 없어요. 자, 이거 계속 보세요. 이거 넘겨도 10%대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과거에 2015년도에는 상한가가 15%여서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텐데 지금 상한가가 30%라서 이렇게 된 거지. 상승 종목은 오늘도 보시면 알죠. 야, 10%대 이상 오른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여기? 20종목도 안 돼요. 20종목도. 나머지 뭐 올라봤자 2, 3%인데 빠지는 거는 여기 스크롤이 없어. 10%대 이상 빠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는데 이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통위에서 어차피 뭐 돈을 투자한다 뭐 한다 해봤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는 안 와요. 연기금에서 코스닥 투자를 늘린다. 코스닥에 10조 원 투입, 1조 원 투입 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조 원 투입도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코스닥 투자 늘린다고 했고 7월 달에 코스닥이 매도를 했다. 이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힘들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시작에 왜곡을 불러왔다. 연기금이 10조, 1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연기금에 자금위원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계속 매도만 나와가지고 개미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었죠. 연기금은 코스닥을 지탱을 안 해주니까 코스닥은 진짜 한 대 치면 훅 갑니다. 훅 가. 그리고 오늘 개인들 투매 나왔죠. 이 개인들 투매 다 반대 매매입니다. 그리고 스탁론을 쓰면은 내가 오늘 알아봤어요.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이게 120%를 장중에 깨버리잖아요. 120%를 장중에 깨버리면은 장중에 반대매매가 나간대요. 장중에 반대매매. 이게 오늘 상상인이란 종목이 있는데 상상인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가를 갔거든요. 상상인. 근데 이게 뭐 스탁론 반대매매가 나왔대요. 소문으로는. 봐봐. 이거 보면은 자사주 취득하고 뭐하고 하는데 슈퍼게임인가 뭔가가 뭐 듣기로는 스탁론인가 레버리지를 썼다가 이게 반대매매가 나와버리면서 바로 이렇게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단일 계좌 거래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개인만 샀잖아. 근데 오늘 기관과 외인 다 팔았죠. 금투가 특히 많이 팔았네. 이거 팔아서 저 삼성전자 산 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소문으로만 그렇게 나왔어요. 소문으로만. 지난번에도 3월 26일 날 반대매매로 이렇게 상상인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하한가 5시간 전 여기 손절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늘 건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역시 얘 또 그러네. 그래서 반대매매가 한번 저렇게 크게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조이시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KJ 프리텍 그건 상폐됐고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이거를 몇만 줄을 던졌더나 그거는 여러분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하한가 때까지 빠졌는데, 야, 어제 6%밖에 안 빠져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또 빠졌으면 하한가 맞은 거보다 더 했죠. 그리고 여기 19,500원이 지금 12,500원이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5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얘 원래 2만원대였어. 불과 7월 15일까지만 해도 2만원대고 여기 52주 신고가를 갈까 말까 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었네요. 딱 찍고 바로 여기까지. 2만원짜리가 만원 되는데 21,000원이니까 반토막 50% 이상 났죠. 얘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100%가 올라야 되는데 그게 가능이 솔직히 지금 힘들죠.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 어제 이 영상에서 30분쯤, 30분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수가 2%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2% 올랐잖아. 봐봐. 2% 올랐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끝났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침에 살짝 꼬셔놓고 오후장에 다시 빼서 단타치고, 외인 기간이 잠깐 단타치고 신용 물량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신용 물량. 여러분이 종가에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가니까 신용을 그냥 다 죽여버린 다음에 여러분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잖아. 자, 보셨죠? 저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용 반대 매매 절대로 안 나가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신용 다 죽여버리고 스탁론도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지 여러분 절대 살아남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왔었으나 지금은 그 기회마저 없었죠.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까? 그건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느냐? 지금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전면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또 일본에서 무슨 뉴스 나올지 몰라요. 2차 보복, 3차 보복, 경제 규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미사일 한 방만 쏘면은 진짜 그냥 우리 증시 끝장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투매 나온 거 보고 여러분이 들어가신 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제 동시효과 때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막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이게 어제 건가? 이건 오늘 거구나. 어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개미가 샀어요. 어제 개미는 죽어도 매수라고 이거를 매매법 같은 게 이게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서킷이나 사이드카가 계속 걸리니까 알잖아요. 막 이게 5% 6% 빠지면 반등 나오는 거. 근데 오늘과 어제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자, 이게 어제잖아요. 어제 6% 이렇게 빠졌는데 개미 계속 샀죠. 왜? 외국인이랑 기관 들어올 거 알거든. 들어오겠지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여러분이 그렇게 패턴을 연구하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안 사고 오히려 더 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반등이 나왔는데 다르잖아요. 어제랑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많이 빠질 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 뭐해? 여러분 반대 매매 나가고 그냥 다 끝장났는데 지수가 오르면 뭐해? 개인은 계속 팔 수밖에 없는데 왜?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외인 기관 손안에서 노는 거예요. 외인 기관 손안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일정한 패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래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반대 결과를 쓰죠. 근데 그게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공매도가 없으면은 지네도 저렇게 못하죠. 평단가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얘네는 팔아서 수익 그리고 또 주식을 사서도 수익 나고 오늘 쇼커버링 나온 종목 되게 많아요. 오늘 6시가 지금 안 끝나가지고 대차 상한이나 뭐 그런 거 안 나왔는데 대차 상한한 종목 오늘 되게 많을 겁니다.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오늘 제약주 20%까지 내렸었는데 이런 게 다시 막 반등이 나온 게 뭐냐면은 오늘 신라젠이 중간에 하한가가 풀려서 그렇거든요. 오늘 내가 캡처해 놓은 게 주식이 어디 있지? 캡처해 놓은 거 몇 개 보여드리면은 오늘 솔직히 장이 너무 그지 같아서 봐봐. 장 시작에 신라젠이 중간에 이렇게 하한가가 풀렸어요. 얘네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 셀트리오 헬스케어 상승하죠. 네이처셀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3%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얘 양봉전환까지 했어요. 양봉전환까지 했고 네이처셀 파미셀도 찍었던 것 같은데 상상인도 초반에 24% 빠지기 전까지 이렇게 메릴린치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는데 메릴린치 다 팔고 튀고 나쁜 그랬는데 지수가 잠깐 반등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되고 그때 약간 물량 덜 수 있을 때 덜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철저한 하락장이고 여러분이 매일 10%씩 내리면은 일주일이면 50%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50%.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10%대 내리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없나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10%씩 5일 동안 막 빠지고 20% 빠지고 그러면은 이 손절하는 의미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지금 올라도 60%, 80%가 올라야 되고, 잘라도 남는 게 막 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막 100만 원밖에 못 벌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증시가 저는 언제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못 해드려요. 어제도 여기 어떤 분이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맨날 비관적이라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맨날 비관적인 게 아니라 제 2017년도 영상을 보세요. 그때 비관적이었나? 아닙니다. 오를 때는 오른다고 하고 내릴 때는 진짜 철저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언제 오를 줄 알면은 제가 무당을 하고 있죠. 무당. 근데 솔직히 지금 미사일을 2번 맞춘 거 보고 내가 무당으로 지금 전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언제 나오고 희망적인 얘기만 바라고 있으시면은 저기 가시면 돼요. 저 유료 사이트에 어디 강사들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 무방 키거든요. 이 증시가 개폭 나가면은 막 무방 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지지대가 얼마가 있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럼 뭐해? 오늘처럼 미사일 쏘고 뭐 대외적인 변수로 그냥 개박살 나는데. 그냥 2018년도 때 봐봐요. 2018년도 9월 30일에 한국 증시 폭락하기 바로 전초전, 추석 끝나고 사람들 다 무방 열어가지고 코스피 2300이 정말 강력한 지지대다. 이제 2600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증시가 올라갈 거예요. 나는 이때 뭐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 페이크입니다. 9월 윈도우 드레싱, 기간 외인이 보고서 내야 돼서 잠깐 들어온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상승을 했지만 페이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절대 미국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고 삐용 하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때 무방한 애들 내가 봤어요. 왜냐면은 쟤네가 뭐라고 하나 다 봤는데 다 그 이야기 했었어요. 여기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고.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넘치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무방이나 그런 거 솔직히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다 오른다고 하지 내린다고는 안 해. 왜냐면은 걔네가 내린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 유료 강의나 리딩하는 애들이 내린다고 하면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겠네. 어차피 내릴 건데 하고 손님들이 가니까 여기서 뭐 강력한 지지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증시를 견인해 줄 거니까 이때 여러분 꼭 이제 사시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매매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약 파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저런 희망적인 말 말고는 따뜻한 말은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따뜻한 말이 뭐가 있을까? 보일러, 그 다음에 목욕탕, 손장갑, 또 따뜻한 게 뭐가 있지? 녹차. 예, 따뜻한 말 해드렸습니다. 자, 종목적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급락을 했던 요 JYP 열애설이 있었어요. 어제는 트와이스의 지효가 열애설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누가 나왔냐면은, 자, 트와이스의 모모라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가수죠. 김희철이랑 열애 중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 덕분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려 꼽던데, 종가는 그나마 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좋아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좀 쇼커버링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외국인 물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쇼커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쇼커버링이 나오면 계속 쇼커버링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얼마만큼 잠깐 나왔다가 다시 공매도 치고 또 빼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이 6시가 안 돼가지고 공매도 집계라던가 신용 물량이 집계가 안 되는데, 오늘 대차 상한한 종목들이 있어도 대차 상한이 거기까지예요.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팍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오늘 좀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는 엔터주는 지금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8월달 넘고 10월 11월 12월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콘서트도 있고 축제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정말 치사 빤스로 콘서트장 대관을 안 해준다. 거기서 무슨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불가한다 하면서 우리 한류 열풍 자체가 사라지거나 안 좋은 뉴스 나오면은 이런 애들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작년에 홍백과 합전 NHK에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 출전 불가 이런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또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수들이 3명이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BTS는 거절당했다는 거. 이 BTS의 매출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연예인들 이런 거 규제를 해버리면은 우리 한류 열풍 자체는 뻥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이 지금.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감귤항공.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 274억 영업 적자.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분명히 2분기 실적은 6월 30일까지예요. 근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6월 30일 날 됐어. 6월 30일 날 됐잖아. 그러면은 아니 얘네 실적이 6월 30일 날 됐으면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긴가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네는 분명히 2분기 때 적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의 주력 노선이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일본이란 말이에요. LCC는 일본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그런 데밖에 못 가는 항공기예요. 얘가 단거리로 운영돼서 만들어진 항공기지 여기 비즈니스 석도 없고 그래요. 되게 좁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월 30일까지 분명히 실적이 나쁘진 않았겠지만 여기 6월 30일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수기 항공권. 성수기 항공권에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된 거야. 이게 취소가 되면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실적을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돼서 나온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얘네는 아니어야 되는데, 적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불매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6월달에 원래 반영돼 있던 실적이 캔슬이 되면서 적자로 이렇게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불매운동의 여파가 3분기, 4분기에 추석도 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얘네가 내리면은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티웨이 항공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왜 내렸을까? 같은 섹터가 같이 내려요. 얘도 영업 적자 전망. 그러면은 진에어. 진에어 하니까 진라면이 먹고 싶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진에어. 적자 전환 전망. 얘는 그래도 좀 안 내렸는데,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국내선이 아니라 얘도 똑같이 일본 운영합니다. 아시아나 자회사라서 얘가 아시아나하고 공동 운항해요. 에어부산도 오늘 이렇게 내렸고, 항공주는 아무래요. 아무래. 항공주 이 티웨이 홀딩스 얼마 됐나? 얘 1,000원 깨지지 않았을까? 와, 얘 1,200원까지 됐네. 얘 7,000원짜리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항공주 수급 있다고 해도 여기 기관 계속 팔고 당분간 안 좋습니다. 예, 당분간 안 좋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유가가 54불이면 좋지 않나요? 유가가 54불이면 뭐 합니까? 환율이 올랐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도 없고 저 비행기를 리스하는데 리스비를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여러분 현대차라던가 지금 그런 회사들이 수출 전문으로 하니까 좋지 않을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리포트도 솔직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별로 안 내렸죠. 현대차나 이런데. 수출하는 회사들. 수출하는 수혜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막 달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호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진짜 크나큰 경기도 오산이라고 매번 얘기하죠. 자, 여러분 리먼 사태라던가 IMF 때 뭐 하이닉스, 그 당시에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램도 제대로 못 만들고 하드도 소리 띡띡 나가지고 삼성 하드도 되게 싸구려였고 반도체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IMF 때 수출로 호황돼가지고 막 보너스 받고 뭐 그렇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든 소재라던가 속에 들어가는 부품을 뭘로 받아요?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다른 데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일본 거예요. 여러분이 국산차를 타도 속에 부품은 일본 거예요. 여기 어제 뉴스 보셨죠? 미쯔비시 히타치 일본차 부품사, 현대와 르노 삼성 그리고 한국 GM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격을 담합했다 해서 공정위에다가 뭐 신고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일본 거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수입해 오잖아요.
달러 아니면 엔화 그걸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어차피 다른 나라에다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납입을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 가격이 올라가겠죠. 차 가격도 올라가 버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얘네가 수혜를 봅니까? 못 봐요. 못 봐. 현대차가 그렇게 수혜차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이거 수혜 리포트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쑥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성품을 만들려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다 해오고 IMF라던가 리먼 사태 때 막 파산하고 중소기업이 망한 게 뭐냐면은 한쪽 공급 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못 맞춰가지고 한쪽이 부도가 나면은 줄줄이 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게 뭐 지금 환율이 올라서 수혜 솔직히 수혜주도 있겠지만 수혜를 못 보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유가가 내리면 어머 항공주 반사 이익 거두겠네. 근데 달러가 올랐잖아. 어머 달러가 오르면 저 현대차라던가 뭐 저런 다른 반도체 회사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여러분 유가가 왜 내리고 있습니까?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애들이 위안화 절하하고 그래가지고 석유 수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석유 수입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리먼 사태나 경제 위기나 뭐 그런 거를 터지면은 다른 나라에서 안 사요, 안 사. 물건을 안 산다고요.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반도체나 뭐 그런 거 사겠습니까? 필수 부품도 아닌데, 필수 물건도 아닌데 그거 많이 사고 그랬습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안 사요, 안 사. 그래서 이걸로 수혜, 저걸로 수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진짜 계좌 다 털립니다. 자, 그리고 뭐 한정 KPS 실적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13.4 가이런스가 얼마나 나왔을까? 여기 가이런스가 지금 6시가 안 넘었으니까 아마 체크가 자, 영업이익이 5522 적자네. 여기만 보셔도 알겠죠? 영업이익이 552억인데 영업이익 가이런스를 608억으로 잡아놨으니까 얘는 실적 어닝 쇼크. 개인만 팔고 기관이 샀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슈팅이 빵 나온 주식들 거래가 얼마나 터졌나 보세요. 거래가 얼마나 터졌고 매매할 수 있나 없나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오늘 막 신라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량이 많은데 오른 주식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반등 나오네. 네이처셀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자, 여러분 반등이 밑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마이너스 17%까지 가고 있었던 주식이 지금 플러스 5%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예요? 자, 밑에 50주밖에 없죠. 그럼 내가 이걸 산다? 근데 던져야 되는데 봐봐. 7, 4, 사면은 원래 밑에 호가가 몇이 돼야 됩니까? 7, 4, 30이 돼야죠. 이 밑에 호가가 1%대가 그냥 전멸이 돼 있어. 호가가 안 걸려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 이상을 때려맞고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못 파니까. 야, 내가 여기 있는 272주를 사잖아? 그럼 던지려면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732에서 던져야 되는데? 이걸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충 봐도, 호가가 위에 막혀있네. 이거 못 뚫겠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5%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사겠습니까? 못 사요. 근데 이거는 반등이 왜 나왔다? 신라젠이 하한가가 풀려서. 신라젠이 하한가 풀렸는데 다시 하한가 잠기니까 네이처셀은 오늘 장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짜자잔 마이너스 12%로 끝났죠. 그런데 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런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개박살 났죠. 시간의 단일가도 안 올라와요. 지금은 양매수의 의미가 없어. 이거 그냥 쇼커버링 상환한 물량일 확률도 높고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심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임상 3상 통과가 아니라 임상 3상인 애들 이제 3상 발표할 때마다 막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막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죠. 내가 사서 팔 수 없는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매지온이나 이런 것도 몇 번 보여줬지만 여기 밑에 호가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됐고 팔 수도 없고 여기 한 주, 두 주 있으니까 내 밑에서 살 수도 없고 위에서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식이 종가에 20%가 올랐다 뭐 했다. 그럼 뭐합니까? 네가 저거 1억 사가지고 플러스 20% 찍은 거 한번 보여주면 인정을 하겠는데 1억 원어치 매수도 안 될 뿐더러 중요한 거는 팔 수도 없어요. 그냥 종가가 저렇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 종가가 뭐 마이너스 10%로 시작하거나 그래버리면은 저거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그래서 이 네이처셀이나 이런 애들도
보셨듯이 장 초반에는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장막판에 다 빠지는 것처럼 외인 기관들을 여러 번 진짜 다 죽여버리고 갑니다. 죽여버리고 가. 이거는 신용 다 털고 올라간다고 해도 내일이랑 내일 모레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내일 잠깐 올렸다가 옵션 만기라서 또 빼버리고 이렇게 작전치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잠깐 뭐 리바운딩 매매한다고 잠깐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런 거 샀어 봐봐. 이런 거 샀어 봐봐요. 매매해가지고 12% 때려맞고 끝나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때? 내가 살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지 밑에서 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오늘 아침에 그냥 동시호가 보자마자 그냥 바로 HTS 꺼버렸습니다. HTS 그냥 꺼버리고 할 것도 없네 이 생각하고 이제 진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증시가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예, 너무 빨리 왔고 예전에 4월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철수했을 때 철수하고 환율이 막 급격하게 50원이 올랐죠. 그때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가 여러분 지금 이거 낌새가 이상합니다. 왜? 쟤네가 왜 갑자기 1조 원대 펀드를 해지하고 그냥 가겠냐고. 왜 이상하냐. 그러니까 뭔가 있다. 기관도 계속 파는 게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 그러니까 환율이 다 갑자기 1196까지 막 오르는 거 보고 여러분 환율 1200원대 가면 진짜 패닉 고투더 헬입니다. 진짜 대비하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호들갑 떤다고 했는데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1200원대 옛날에 얼마나 패닉이 났나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경험을 못해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때 거의 다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공감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한데 이 1200원대에선 여러분 싸우기 힘들고 내가 보기엔 지금 이 1200원이 아니라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이게 뭐 미네르바 씨가 옛날에 막 몇 포인트 간다 완전히 그냥 포인트만 얘기하고 그냥 끝났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금강원 같은 데서 이걸 단속을 한대요. 이 증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는 예전에 알죠. 증권사 CF를 찍었기 때문에 금강원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막 계좌 까서 보여주고 종목 보여주고 뭐 매매했나 이런 거를 못 보여드려요. 그리고 몇 포인트까지 막 그냥 막 빠집니다. 예,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못 말해요. 왠지 잡혀가면은 이거 하다가 여러분 잡혀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유튜브에서 돈을 4천만 원 이상 썼고 번 돈은 1,000만 원도 못 벌었어. 이거 하다가 갑자기 막 잡혀가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년 동안 이거 하면서 적자만 보고 진짜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1년 전에 저기 뭐 케이블 방송국에서 이 연락이 왔었어요. 2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증권방송 나가가지고 이 종목 추천이랑 막 그 전화 ARS 뭐 그런 거 하는 거였는데 그걸 했었어야 되나 솔직히 지금 후회를 합니다. 이런 장이 언젠가 오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작년에 그걸 했었어야 되나. 그걸 했으면 아마 저도 TV에 나오면서 060-700-5454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막 종목 추천하고 그런 거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종목 추천이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매매하면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매매고 나발이고 그냥 암울합니다. 자, 그리고 코미팜이 동시호가 때 하한가를 갔거든요. 하한가? 이게 진짜 무서워요. 얘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었는데 장 시초가에 봐봐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플러스 1%까지 올라갔다? 근데 종가에 하한가 갔어. 근데 이거는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스탁론 반대 매매 나간 것 같아요. 투자주의 종가 급변 뭐 투자주의까지 가려고 버리면은 이건 좀 있는데 아마 슈퍼개미가 반대 매매가 나갔으려나? 지금 제약주가 투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약주는 진짜 요렇게 그냥 다 하한가 걸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로스웰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설명 안 한 것 같네 얘는. 로스웰이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8월 공시가 나왔죠. 장마감 이후 주요 공시 뉴스 딱 확인해보시면 보기 힘드니까 대여금이 만기가 됐다. 그러니까 133억 원 규모의 손자회사 대여금이 만기가 됐다. 저 손자회사가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이 중국에 이제 손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다 운영자금으로 133억을 쓰겠다 했는데 만기가 오늘 8월 1일까지였는데 그걸 연장했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공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 정답은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스웰 인터내셔널
유한회사하고 추가 상장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상장일이 몇일? 8월 8일 내일 모레인데 추가 상장의 이 주식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제3자 배석 유상증자는 호재지만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추가 상장 전환사채 발행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투심이 약하기 때문이죠. 자, 1,000원이 넘던 주식이 600원이 돼버렸어요. 1,000원에서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40%. 하지만 내가 본전까지 올려면 플러스 한 80% 이상 올라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동전주, 이거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 관련주고 동전주. 항상 재무제표는 번지르르 하지만 조심하라. 항상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절대 로스웰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맥스웰 커피는 마셔도 되지만 로스웰 이런 거 상한가 여기 갔다고 상 따신 분들 버텨서 여기까지 찍었겠죠. 1,2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1,300원짜리 주식 사서 600원이 되는 기적. 이게 상한가가 한 15%였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픽셀 플러스 어제 일본 보복 수혜주라고 하고 올랐었죠. 근데 얘는 위에 못 말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29% 상한가까지 찍고 오늘 17% 올랐으면 17% 내렸으면 위에서 잡으신 분들 상 따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 50% 이상 찍은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50% 찍으면은 여기까지 오르면 100%가 올라야 되는데 그냥 쓰잘데기 없이 수혜주다 하는 애들 조심하세요. 저는 모나리자나 이런 애들 오늘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 장중에 보셨어요? 장중에 신라젠이 투매가 풀리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주식 코스닥 주식이 오르니까 얘 자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 신라젠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쫙 하면서 얘네가 내렸어. 근데 다시 코스닥이 지수가 쫙 내리니까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말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실적 발표 기간이 요날까지예요. 요날까지. 그러면은 거래 일수로 따지면은 1, 2, 3, 4, 5, 6, 7 7일 남았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어서시고 일주일 안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실적 발표되면은 이런 주식들 실체가 없는 게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에 물려서 여러분 다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느낄 수도 있는데 모나미도 오늘 상승을 했고 오히려 빠졌죠. 얘는 진짜 너무 장난을 많이 쳐. 올리고 빼고 하는데 헬시 올리고 당인 줄 알았어. 신성통상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이거 가가지고 2분기 실적 쇼크하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탈출할 거야. 여기가 이제 4년 전에 있던 최고점인데 이거까지 꼬시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돌파 매매 잘못 들어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실적 언제 발표하나 상장사에다 전화해봐요. IR 담당자한테 전화해봐요. 근데 전화 받나?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지금 모든 주식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R 문의가 정말 쇄도를 해요. 쇄도 복싱처럼 정말 쇄도를 해가지고 어떠한 회사에 전화를 해도 IR 담당자 부재 중이라던가 통화 중이라던가 아예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지고 내 종목이 내리는 건데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IR도 가봤고 IR 담당자를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수화기 내려놓거나 부재 중이라던가 담당자 지금 잠깐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담당자여도. 그래서 어떠한 기업에 전화를 해도 실적 발표일을 알기가 힘듭니다. 실적 발표일. 우리가 실적이 언제까지 나올 줄 알고 그걸 대비하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짜자잔 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어닝 쇼크 하면서 점 하를 가거나 갑자기 여기서 때려 맞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 최근에 상한가 가가지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 뭐가 있었어요? 실체 없는 주식들 이렇게 상 이렇게 보내놓고 이런 데서 꼬셔놓고 이런 데까지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사람들 또 점상 가가지고 이거 뚫을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짜자장 내려가지고 5만원대 주식이 지금 28,000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요런 거 정말 하염없이 내립니다. 하염없이 내리는데 실적까지 나와가지고 실적 어닝 쇼크 딱 나오면은 얘는 평소 거래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탈출도 못한다고 매번 알려드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주식 가만히 놔두면 마이너스 50% 찍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모든 주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30%, 가만히 있으면은 마이너스 50% 찍는 게 이 상황이고 너무 늦게 대처하면 손절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가격대가 너무 많아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20%가 내렸는데 그 다음날 장이 시작하니까 하한가로 시작하네. 그런 종목도 오늘 너무 많았죠. 그게 반대매매의 힘이고, 반대매매를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 대주주 반대매매도 있고 스탁론 반대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반대매매도 있고, 그런데 특정 종목들 반대매매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예전에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드렸던 게 8월 이제 중순 하반에 발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어닝 쇼크입니다. 대교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전년 대비해서 66.8%, 35억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는 실적 발표 같은 거 이런 거 맨날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실적을 매일 체크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얼마야? 35억 원이면은 영업이익이 원래 예상치가 없어. 왜? 인기 없는 주식은 예상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부터서 그냥 지금 발표하는 회사들 실적 좋은 데가 별로 없죠. 아니 여기 말고 플러스 이렇게 된 공시들 되게 많은데요. 플러스 33%라던가 전년 대비해서 막 이렇게 나온 회사들은 말씀드리죠. 가이런스를 충족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가이런스를 충족 못 시키면은 실적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지금 증시가 답이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진짜 뭐 편의점 알바라도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다음에 야간 편의점 알바가 없어졌네요. 그냥 10시가 넘으면 편의점이 문을 닫더군요. 그래서 야간 택배 알바라고 쿠팡 플렉스 예전에 여러분한테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 차를 이용해서 새벽에 택배 알바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갑자기 쿠팡이 손정희 씨 돈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일본 기업이라고 불매운동하자고 해서 그런지 쿠팡 플렉스 이 일거리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일을 못하네요. 와,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솔직히 되게 고민이 됩니다. 지금 막 손가락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막 나는 원래 12월 달에 돈 모아가지고 터키 가서 머리나 심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증시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정말 많이 내렸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 10% 내렸잖아요. 10%. 지수가 10%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잠깐 또 나와봤자 요렇게 가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옵션 만기가 껴있어서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반대 매매가 나가면 내일도 나가고, 그리고 지금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했고, 여기 보시면은 S&P 500도 지금 1% 이렇게 오르니까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S&P가 아니라 야간 선물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진짜 개인 다 죽여버리고 오늘 반대 매매 다 나가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올리려고나. 이렇게 증시가 정말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돈 진짜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잠깐 반등 나온다고 또 뛰어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또 툼에 나오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서 직장인분들은 진짜 증시 현황은 체크를 하되 그냥 일에 열심히 하세요. 나도 지금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단기적으로 알바라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벌었던 거 7월 달까지 정말 잘 벌었던 돈, 이런 데서 베팅 한번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이제 신용 안 쓴다고 해도, 야, 내가 3천만 원 이렇게 베팅을 했어. 근데 내가 7월 달까지 막 이렇게 한 3천만 원 벌었다고 해봐. 그럼 뭐해? 이 3천만 원 베팅했는데, 갑자기 하한가 가고, 또 하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마이너스 90% 나버리면은, 나 어떡하냐? 그래도 여기 하한가 맞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야, 저 3천만 원을 만약 벌었다고 쳐봐.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생활비 쓰고 막 수술비 쓰고 뭐 돈 다 썼는데, 그럼 그 쓴 돈은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내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솔직히 저는 자금을 줄이거나 매매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 먹어봤자 1, 2%, 손실 보면 10%, 지금 그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1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자금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4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전혀 증시 활성화는 되지 않았어요. 자금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증시의 자금이 4조인데 400억 갖다가, 아니 4천억 원 갖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단지 좀 이 정부 친정부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그때 차트를 보면서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우리 증시가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나스닥과 그리고 다우 S&P 차트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미국이 올라서 오른 거지 증시 자금 4천억 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증시 활성화 자금이 투입되면 코스피, 코스닥 오르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환율 전쟁까지 선포한 상황이고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재선할 때까지 무역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앞으로의 뉴스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내일은 시원한 반등이 나올까요? 뭐 지금은 솔직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뭐 일본에서 도발만 하지 않으면은 현재 상황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물론 또 미장이 개장하고 뭐 봐야 되겠죠. 미중 뭐 갑자기 또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이상한 것만 안 올리면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우리 악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